안녕하세요, 게임 삼촌입니다. 네, 저번 영상에서 창세기전 모바일 1.5주년 기념 창모 유저들이 뽑은 최고의 캐릭 1편을 진행했습니다. 1편에서는 18위부터 11위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번 영상은 더 중요하죠. 저번 년의 영상을 보지 못한 분들은 꼭 보고 넘어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10위부터 1위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전 모바일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또 어떤 캐릭을 뽑아서 우선적으로 육성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겠는 분들, 그분들은 딱 이 영상만 보시면 됩니다. 그럼 10위부터 창모 1순위 캐릭까지 한번 순차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나올 게 나왔습니다. 혼돈의 데이모스가 3.34%로 10위를, 공동 10위를 차지했습니다. 저는 사실 10위보다 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캐릭이기 때문에 아마 불이익이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데이모스의 특징으로는 일단 최대 체력을 늘려주는 라이프 탭 스킬이 있고, 무엇보다 시그니처 스킬은 패시브죠. 암흑혈로 내가 지정은 못합니다. 랜덤한 캐릭을, 부활이 없는 랜덤한 캐릭을 부활도 시켜주고, 그리고 고각성일 때는 최대 체력까지 늘려줍니다. 지금 이 캐릭 때문에, 엄연히 말하면 힐러죠. 이 데이모스 캐릭 때문에 웬만한 캐릭터는 체력이 1만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파워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키는 캐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제 12성 풀각을 시키면 두 턴마다 재행동을 발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 에스메랄다가 호각으로 다투는 힐러인데 점점점 더 티어가 올라갈 것으로 저는 감히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 파워 인플레이션이 너무 가중되는 게 아닌가. 지금 이번에 나올 하이델룸보다 혼돈의 데이모스가 아우터 원이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고각이면 고각일수록 성능이 조금 너무 압도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캐릭이라는 점을 좀 감안해 주시고요.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공동 10위를 차지했습니다. 전 앞으로 더 올라갈 포텐셜이 있는 캐릭이다. 혼돈의 데이모스 28표로 10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예상하셨다시피 로베르토 데 메디치가 공동 10위에 3.34%의 득표율을 받으면서 10위에 랭크됐습니다. 네, 자타공인 유틸성이 끝판왕인 그런 응원단장입니다. 무려 함성이 3개가 있죠. 버퍼 스킬이 3개가 있습니다. 활기의 함성, 전투의 함성, 그리고 시그니처 스킬인 진격의 함성까지 있습니다. 제가 저번 티어 영상 찍으면서도 메디치에 대해서 언급드릴 때 이런 얘기를 드렸죠. 아마도 유틸성 때문에 가장 유통기간이 긴 참격 캐릭 중에 하나일 것이다. 예상이 정확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진격의 함성, 함성이 3개에다가 또 그 클래스에 따라서 재행동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아군들의 공격력, 그리고 여러가지 상태 이상을 막아줄 수 있는 여러가지 스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아티팩트도 공격력을 올려주는 아티팩트가 있죠. 풀비리가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레이드나 격전, 그리고 PVP 할 때도 굉장하게 유용하게 쓰일 캐릭이다. 네, 여러분이 많이 사랑하시는 응원당장 로베르토 데 메디치가 공동 10위에 랭크되었습니다. 다음으론 청년 라시드 펜드래건이 바로 9위에 랭크되었습니다. 4.06%를 받았는데요. 네,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죠? 캐릭이 오래됐습니다. 라시드 펜드래건은 격정 0티어 캐릭입니다. 고유 패시브 때문에 무한 활기가 가능하고요. 더군다나 아티팩트로 협공 데미지 증가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청년 라시드가 없어서는 격전에서 상위권을 랭크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 점은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근데 다만 굳이 약점을 뽑자면 PVP에서는 상대적으로 요즘 들어서 많이 안 쓰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신캐릭이 많이 나오기도 했고, 활기 함성 때문에 쓰시는 걸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PVP에서는 활기도 주고 더 좋은 캐릭들이 많기 때문에 이 몸빵에서 취약한 청년 라시드 펜드래건을 굳이 쓸 필요를 요즘 들어서는 많이 못 느끼기도 합니다. 왜냐면 첫 턴에 활기를 쓰려면 버프를 받아야지 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조력이 필요 없는 뭐 알시온이라든지 여러가지 뭐 메디치가 똑같이 또 활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PVP에서는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감소가 됐는데 아직까지 수많은 신캐릭이 많이 나왔지만 격전, 특히나 레이드에서는 라시드를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고유 패시브나 특성 때문에 또 아티팩트 때문에 격전이나 레이드에서는 라시드가 끝까지 장수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격전, 레이드의 0티어 캐릭 라시드 펜드래건이 바로 9순위에 랭크되었습니다. 만약 최근에 나온 캐릭 중에서 가장 밸런스가 잘 잡힌 캐릭을 하나만 꼽으라고 말한다면요, 저는 이 캐릭을 뽑겠습니다. 바로 전쟁의 샤크바리가 4.89%로 8위에 랭크됐습니다. 장점이나 단점이, 장점도 많고 하지만 뭐 엄청나게 좋은 장점이 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하지만 단점도 없습니다. 완전히 제가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육각형 캐릭이에요. 전투 열기로 이제 꾸준하게 딜적인 부분, 그리고 또 방어적인 측면도 되고, 게임당 한 번 아군한테 버프를 주기도 하고 힐도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PVP에서도 사랑을 받는 캐릭이고, 특히나 출혈 효과 때문에 레이드에서 사랑도 받고 있습니다. 재행동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격전, PVP 이것저것 할 거 없이 방백에서도 쓰이죠, 심지어는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샤크바리를 한번 그냥 꾸준하게 육성을 한다, 이러면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컨텐츠든 할만하다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좋은 캐릭이죠. 그렇기 때문에 막 특정적으로 컨셉 플레이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샤크바리가 딱히 막 와닿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엄청나게 탱킹력이 되고 아니면 엄청나게 다른 캐릭처럼 딜적인 면이 무시무시한다거나 이런 건 아닌데, 높은 딜과 높은 방어력, 높은 유틸성, 그냥 이렇게 다 육각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초보분들이 샤크바리를 뽑으면 굉장히 다방면으로 쓸 수 있는 캐릭이라고 생각을 해서 감히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쟁의 샤크바리 8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사랑을 받았던 현재까지도 0티어 힐러를 뽑자면 에스메랄다가 바로 7순위에 랭크되었습니다. 44표로 5.25%를 받았는데요. 현재 아마 고평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발현을 아직까지 받지 못한 캐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좋은 캐릭이지만 앞으로도 더 좋아질 수 있는 캐릭이라고 저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에스메랄다의 특징은 세컨드 윈드라고 아군의 한 캐릭한테 재행동을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활이 가능합니다. 고유 패시브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아크나이트 같은 걸로 부활을 막을 수도 없기 때문에 이 죽고 나면 사실 꾸준하게 턴마다 힐을 주기 때문에 더 골치가 아픈, 상대방 입장에선 더 골치가 아픈 힐러입니다. 굉장히 컨셉이 잘 잡혀 있는 캐릭이고 밸런스가 잘 맞춰져 있는 힐러이기 때문에 아마 발열을 받게 되면 혼돈의 데이모스와 어떤 게 더 우위일지 참 기대가 되긴 합니다. 근데 지금 데이모스가 워낙 좋기 때문에 데이모스는 부활에 지금 재행동도 두 턴마다 가능하죠. 그래서 웬만하게 발현 효과가 나오지 않으면 아마 데이모스의 이 압도적인 성능을 막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메랄다가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엄연히 말하면 서풍의 광시곡에서 정말 자타공인 1티어 힐러거든요. 근데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가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힐러 바로 에스메랄다가 44표로 7위에 랭크되었습니다.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크리스티앙 데 메디치가 52표를 받으면서 6.21%를 받으면서 6위에 랭크됐습니다. 제가 왜 웃었냐면요, 최근에 재평가가 나오고 있죠. 창세기전 모바일의 진정한 주인공이 아니냐. 흑태자가 아니라 진정한 주인공은 창세기전 모바일에선 크리스티앙이 진정한 주인공이었다라는 재평가가 나오고 있죠. 근데 사실 자동 전투에서는 성능이 그다지 좋진 않습니다. 왜냐면 몸빵이 너무 다 약하기 때문에요. 하지만 수동 공격에서는 수동으로 정말 잘 컨트롤한다면 공격력은 0티어입니다. 압도적인 공격력과 재행동을 갖춘 캐릭이죠. 하지만 신규 유저들이 조금 조심스럽게 추천드리는 이유는 무조건 고각 캐릭의 최소한 무기가 3성 이상이어야만 쓸만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재행동과 재공격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진입장벽이 높은 캐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거의
그냥 무조건 빠꾸가 없죠. 크리스티앙은 무조건 공격해서 그냥 상대방을 거의 몰살시킬 정도로 공격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그냥 한 방 맞고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이나 이 수동 이 조작을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이 애정하는 캐릭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팬층이 굉장히 두텁습니다. 제가 볼 때 성능보다는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이번 투표에서는요. 크리스티앙 대 메디치는 이번에 약간 팬심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요. 크리스티앙 대 메디치 6.21%로 6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창세기전 3에서 크리스티앙이 만약에 팬층이 많았다고 하면 아마 회색의 잔영에서는 흑태자를 제외하고 이만하게 팬층이 두터운 캐릭이 있나 싶습니다. 칼스 브란트가 바로 5순위에 랭크되었습니다. 58표를 받으면서 6.92%라는 득표를 받았는데요. 만약에 기존 캐릭에서 샤크바리가 아까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캐릭 중에 능력치가 육각형인 캐릭이 전쟁의 샤크바리라고 하면 기존 캐릭에서 만약에 능력치 육각형 캐릭을 하나만 골라라 라고 하면 저는 망설이지 않고 칼스 브란트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리워크를 한 두세 번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받을 때마다 이 칼스 브란트의 능력치가 정말 떡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준수하게 격전 레이드에서도 준수한 성능을 보이고요. PVP에서도 준수한 성능을 보이고 그리고 저는 가장 압도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자동 전투에서 특히나 압도적인 성능을 보인다. 왜 그러냐? 바로 칼스 브란트의 고유 패시브인 초월의 별이 부활하면서 주변에 데미지를 줍니다. 유저들께서는 방구를 낀다고 하기도 하고요. 폭탄병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칼스 브란트를 자동 전투에서 죽이는 순간 오히려 칼스가 부활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아군들이 다 아작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특히나 다음 턴엔 TP를 회복하기 때문에 천지파열무가 다음 턴에는 기다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칼스는 지금 성능이 너무나도 압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더군다나 격전이나 레이드에서도 굳이 뺄 필요가 없는 단일 공격력도 굉장히 훌륭한 캐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선택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58표로 칼스 브란트 5위에 랭크되었습니다. 클라우제비츠가 75표를 받으면서 8.95%의 득표를 받으면서 4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계속 꾸준하게 육각형 캐릭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순위표를 보시면 밸런스가 잘 잡힌 캐릭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격전, 레이드라든지 PVP, 자동전투 할 거 없이 골고루 잘 쓰이는 캐릭이 육각형이라고 제가 언급드리고 있는데 클라우제비츠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밸런스가 가장 잘 잡힌 마법사를 하나 꼽으라면 저는 망설이지 않고 클라우제비츠를 뽑겠습니다. 장점이 명확합니다. 아군 탱커를 단단하게 하는 유틸성, 그리고 폭넓은 데미지, 그리고 개성 넘치는 스킬셋을 정말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단점으로 굳이 단점을 꼽자면 범위 공격에 허무하게 죽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동 전투에서는 좀 비추합니다. 항상 자동 전투를 해놓으면 단단한 전선을 쓰는 바람에 아군의 탱커가 있다고 하면 굉장히 허무하게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아수라 파천물을 비롯한 이제 광역 스킬의 메타인데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티나 여제라든지 아수라 파천무라든지 여러가지 광역 스킬에 허무하게 죽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클라우제비치를 방덱에 넣지는 말자라고 제가 항상 주변에 권유드리거든요. 근데 저는 좋아하기 때문에 씁니다. 일단 뽑아두면 밸런스가 가장 잘 잡힌 마법사이기 때문에 두루두루 쓰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격전에서는 최근에 많이 안 쓰이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DNA 아니면 PVP 쪽으로 많이 쓰이는 캐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클라우제비츠 밸런스가 가장 잘 잡힌 마법사 8.95%로 4위에 랭크되었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샤르노스트. 1주년 영상에서 압도적으로 1등을 차지한 캐릭이 바로 뭐였죠? 샤르노스트가 30%가 넘었던 기억으로 납니다. 30%가 넘었거든요. 그때 당시에요. 샤르노스트가 3위로 내려왔습니다. 근데도 굉장히 좋은 캐릭이죠. 무국진강섬, 무국으로 압도적인 공격력, 그리고 재행동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12성까지 풀 발현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특징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죠. 치유 불가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TP를 2를 뺏어옵니다. 그 다음에 여자 캐릭에는, 성별이 여자 캐릭에게는 반격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굉장히 압도적인 공격력이, 최근에 탱커가 너무나 셉니다. 근데 탱커를 그래도 근소하게나마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캐릭이 샤르노스트가 저는 정말 멸 안 되는 캐릭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캐릭에서 정말 기존 캐릭들은 다 지금 20위를 벗어나거나 간당간당하게 유지를 하는데, 샤르노스트가 그래도 기존 캐릭의 자존심을 지킨 캐릭이 됐습니다. 네, 샤르노스트 압도적인 공격력 그리고 재행동을 자랑하는 샤르노스트가 9.9%로 83표를 받으면서 3위에 랭크됐습니다. 무려 107표, 득표율 12.77%를 받으며 조한 카트라이트가 캐릭 티어 순위 2순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장점이 무지막지하게 많은 캐릭입니다. 특히나 이번에 발현받으면서 유틸성이 더욱 강력화됐죠. 조한 카트라이트의 특징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 크랙다운, 데미지 증가가 있고요. TP 제거 스킬도 있고, 특히나 고유 패시브로 추방도 가능하죠. 호위도 가능하죠. 쟁동도 가능합니다. 특히나 이번에 발현을 받으면서 아티팩트 때문에 물리관통 100% 이상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최근 메타가 탱커가 굉장히 강조되는 메타인데, 탱커를 무려 학살할 수 있는 데미지가 물리관통 100%가 달성이 가능하면서, 아티팩트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조한 잘 키우신 분들한테 탱커들이 쓸려 나갑니다. 쓸려 나갑니다, 진짜. 근데 유틸성까지 좋아요. 여차하면 추방도 해버릴 수 있고, TP도 날려버릴 수 있고, 그리고 또 샤르노스트한테는 반격은 불가하지만 데미지가 안 들어옵니다. 왜냐? 클래스가 발키리이기 때문입니다. 발키리이기 때문에 전투 공격은 치명타도 터지지 않고, 데미지 감소가 무지막지하게 되죠. 그래서 범위 공격만 아니다 라고 하면 웬만해서 발키리는 죽지 않습니다. 근데 데미지까지 줬습니다. 원래는 방어에 특화되어 있는 캐릭이었는데 유틸성까지 겸비한 캐릭이었죠. 근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 물리관통 때문에 데미지까지 이번에 완벽하게 마지막 퍼즐이 맞춰진 캐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한 카트라이트, 조한을 뽑아놓으면 사실 탱커도 가능하죠. 아군들 유틸성이나 여러가지 호위도 가능하죠. 그리고 데미지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그냥 팔방미인 캐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쓰임이 너무나도 많아요. 앞으로도 이 조한 카트라이트는 꾸준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유 패시브라든지 아니면 클래스 패시브 그리고 스킬셋까지 어느 거 하나 버릴 데가 없습니다. 그냥 쓰임에 따라서 매번 바꿔 끼면 되거든요. 예전에는 좀 데미지가 부족하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번에 물리관통 100%를 넘기면서 데미지가 부족한 이 마지막 퍼즐까지 완벽하게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말 장수할 캐릭이 아닌가, 그리고 쓰임이 두루두루 많을 캐릭이 아닌가, 그래서 유저들께서 신규한테 추천드리는 캐릭 2순위에 뽑힌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조한 카트라이트 2순위에 랭크됐습니다. 처음 게임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게시판에 물어보십니다. 저 창세기전 모바일을 처음 시작했는데 어떤 캐릭부터 뽑으면 좋을까요? 답글엔 항상 이 댓글부터 달립니다. 무조건 예, 이자벨부터 뽑으세요. 네, 무조건 이렇게 다들 답변하시죠. 현명하십니다. 네, 이자벨 리핀의 어머니의 캐릭입니다. 어머니의 캐릭. 네, 득표율 18.14%, 무려 152표를 받으면서 유저들이 뽑은 1티어 1등 캐릭에 등극을 했습니다. 이자벨 리피네, 네, 무려 152표로 1등에 등극했습니다. 이자벨 리피네의 장점을 말하면 단점이 없는 게 장점 같은데요. 처음엔 탱커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공격력도 압도적이죠. 처음에는 그냥 탱커만 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격전 레이드에서는 빠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점 노출과 아군들 TP를 채워주는 스킬들이 있죠. 그리고 더군다나 12성을 각성을 한다. 그러면 두 칸 호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웬만해서
우리 팀에 있는 진영, 몸이 약한 캐릭들의 진영이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전용 무기를 언급을 하면 또 전용 무기도 무조건 이자벨부터 뽑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각성을 할수록 전투 전에 고정 데미지가 들어가죠. 고정 데미지가 들어가고, 그리고 5성일 때는 상대방의 버프를 1개 지우고 6성일 때는 상대방의 버프 2개를 지웁니다. 그래서 한 턴 동안 만약에 6성인 전용 무기를 이자벨 리페네가 12성이 끼고 있다라고 하면 한두 턴 돌아가면 나는 방어만 했을 뿐인데 상대방의 버프가 다 지워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자벨 리피네는 단점이 없는 캐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격전, PVP, 심지어 기사단전이나 방덱, 격투대의 방덱에서도 정말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합니다. 이자벨 리피 때문에 이 호위가 워낙 넓어서 뭐 하나 먼저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이자벨을 먼저 제거하려면 호위를 하지 못하도록 본인 캐릭, 그러니까 이자벨 상대방 캐릭을 먼저 타겟팅해서 죽여버려야 됩니다. 아니면 아예 전투에서 제외를 시키던지요. 이동을 시키거나 추방을 시켜서요. 근데 사실 실전에 들어가면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이자벨 리피네 격전에서도 쓰이고 레이드 컨텐츠, DNA 컨텐츠, 요즘 DNA에서는 거의 이자벨 리피네가 깡패죠. 그러고 방덱, 자동정투, 기사단전, 앞으로 세력전이 나오면 세력전에서도 무조건 쓰일 겁니다. 이자벨 리피네, 만약에 게임을 처음 시작하신다. 제가 너무 칭송만 하나요? 근데 정말 단점이 없어요. 현재 이자벨 리피네는 단점이 없습니다. 데이모스한테 만약에 암흑혈까지 받았다라고 하면 정말 어찌 보면 흑태자보다 더 잡기 어려운 캐릭이 이자벨 리피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좀 과한가요? 하지만 과한 것 같진 않습니다. 만약에 이자벨 리피네가 암흑혈까지 받았다. 거기에 최대 체력 증가에 라이프탭까지 받았다. 저는 게임하기가 싫습니다. 그때는 그냥 탈주하고 싶습니다. 예. 이자벨 리피네 1순위 무려 152표 18.14%를 받으면서 이자벨 리피네가 1위에 등극했습니다. 구독자분께서 영상 마지막에는 표로 좀 정리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왔습니다. 순차적으로 역순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1.5주년 기념 유저들께서 뽑은 최고의 캐릭은 18위는 바다의 이스킨데룬이 차지를 했습니다. 17위 크리스티나 여제가 차지했습니다. 16위는 여제의 파트너죠. 알바티니 데 메디치가 16위를 차지했고요. 최근에 출시된 정의의 DNA 컨텐츠로 더 유명하죠. 16위를 차지했습니다. 과거에 공방일체라고 불렸던 크로우 15위에 랭크되었습니다. 네, 팬층이 정말 많은 카나 밀라노비치, 시로요의 시그니처 스킬을 갖고 있죠. 14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탱커지만 디버프가 케어가 가능한 탱커 주나미스 렘브란트가 13위에 랭크되었습니다. 남자한테 압도적인 성능을 가진 캐릭 에스테도데가 12위에 랭크되었습니다. 게도 샤르노스트, 레이드나 격전에서 굉장히 사랑받고 있는 캐릭이죠. 11위에 랭크되었습니다. 혼돈의 데이머스, 네, 압도적인 성능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10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응원단장 로베르토 데 메디치 10위에 랭크되었습니다. 0티어 격전 컨텐츠의 0티어 캐릭 라시드 펜드래건은 9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육각형 캐릭 전쟁의 샤크베리는 8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앞으로 발현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더 기대가 되는 캐릭이죠. 에스메랄다, 네, 7위에 랭크되었습니다. 크리스티앙 데 메디치, 네, 창세기전 모바일의 진짜 주인공이라고 불리는 팬층이 두터운 캐릭, 네, 압도적인 공격력을 가지고 있죠. 크리스티앙 데 메디치가 6위에 랭크되었습니다. 회색의 잔영의 팬층이 두터운 캐릭을 하나 골라라. 흑태자를 제외하고 칼스브란트가 바로 5위에 랭크되었습니다. 마법사를 하나만 뽑아야 된다. 그리고 그게 밸런스가 가장 좋은 캐릭이어야 한다. 그럼 클라우제비츠를 뽑겠습니다. 클라우제비츠 4위에 랭크되었습니다. 템페스트의 진짜 주인공 샤르노스트, 압도적인 공격력과 재행동이 강점이죠. 샤르노스트가 3위에 랭크되었습니다. 또 다른 주인공 조한 카트라이트, 단점이 없죠. 사실 범위 공격 말고는 단점이 없습니다. 추방, 상태 이상 면역, 특히나 아티팩트 때문에 물리관통 100%로 최근엔 탱커를 잡는 데미지를 갖춘 조한 카트라이트, 네, 2위에 랭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자벨 리피네. 네, 여러분께서 모두 다 예상하시는 그 캐릭이 바로 1위입니다. 152표를 받으면서 이자벨 리피네가 신규나 복귀 유저들에게 무조건 추천할 수 있는 캐릭이라고 하면 딱 하나만 뽑는다. 그러면 이자벨 리피네를 뽑는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아마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흑태자 밑에 이자벨이 있다고 하죠. 최근에 암흑혈 받으면 이자벨이 흑태자 위에 있다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처음 한 캐릭을 뽑아야 된다. 그러면 이자벨 리피네부터 무조건 키우시길 저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1편과 2편에 걸쳐서 18위부터 1위까지 1.5주년 기념 유저들이 뽑은 최고의 캐릭은 순위를 한번 하나하나 다 살펴봤습니다. 네, 이게 신규나 복귀 유저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캐릭을 뽑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꼭 2편부터 1편까지 영상을 한번 살펴보시길 저는 추천드리겠고요. 3, 4일 남았습니다. 하이델룬 업데이트가 이제 진행되면 굉장히 많이 바뀌겠죠.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의욕을 갖고 하고 있고요. 최근에 들어서 좀 바라는 게 있다면 1.5주년 이제 넘어가면서요. 구독자랑 좀 영상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처음에 창세기전 모바일 영상을 만들었던 게 이제 유저들이 빠지면서 유튜버들이 영상 조회수가 안 나오면 떠나버리죠. 그러니까 관련 영상들이 굉장히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그냥 내가 정보 공유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자 라고 했던 게 벌써 1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조회수는 매번 떨어지고 구독자도 안 늡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좋은 분들과 같이 게임할 수 있다는 거에 위안을 삼고 영상을 꾸준히 올리고 있는데요. 1.5주년에는 조금 흥했으면 좋겠네요. 게임도 그렇고 조금 이 관련 영상들도 저뿐만 아니라 창모 영상을 다루시는 분들이 다 같이 한번 흥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많아진다는 얘기겠죠. 네, 여러분께서 많이 기다리시는 1.5주년 하이델룬 업데이트가 진행되면 그때 과금 효율 또 여러가지 컨텐츠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원동력이 됩니다. 네, 오늘도 게임 삼촌이었습니다. 모바일로 펼쳐지는 창세기전 과금 효율도 어떻게 알아보자. 우리 함께 모험을 시작해. 게임 삼촌과 함께 떠나봐. 캐릭터 속 비밀을 열어봐. 시청자 참여도 즐거워. 리드 속에 빠져볼 시간. 캐릭터빈 과금으로 스킬업. 새로운 캐릭터는 어떤 매력. 스마트한 팁으로 레벨업. 게임 속에서 빛나는 별. 게임적인 과금으로 스킬업. 새로운 캐릭터는 어떤 매력. 스마트한 팁으로 레벨업. 게임 속에서 빛나는 별. 게임 삼촌과 함께 떠나봐. 캐릭터 속 비밀을 열어봐. 미래의 컨텐츠 기대해봐. 게임 삼촌은